않습니다. 반면에 이 느낌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일단 어떤 물건이나 우리 어떤 그 문구라든지 이런 걸 살 때 느낌이 좋으면 그거를 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스타일로 나눠질까? 자, 사고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만 느낌형 친구들은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고 싫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좋고 싫은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이 느낌형 친구들은 심지어 학교에서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때는 그 수업 안 듣는 성향이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그 엄마는 사고형이고 그다음에 아들은 느낌형이에요. 자, 사고형의 엄마는 어떤 이야기를 전달할 때 어떤 분석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옳고 그름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에게 얘기를 하죠. 반면에 이 느낌형 아이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엄마가 그런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엄마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원인과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면은 이 느낌형 아이들은 전혀 이해를 잘 못합니다. 엄마가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느낌형 아이들한테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까? 느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 네가 그렇게 하니까 엄마 마음이 참 속상하구나. 어떤 감정적인 언어를 표현해 줄 수 있는 단어를 쓸 때 아, 속상하구나 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친구에서 이제 진로 코칭을 했던 학생의 사례인데 이 어머님은 사고형이에요. 근데 아이는 이 느낌형이에요. 근데 아이가 가수가 되고 싶어요. 근데 가수가 되고 싶은 엄마는 그것을 별로 하기를 원치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 아이에 대해서 아이의 유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가수가 한다면 왜 안 되는지 하게 되면은 어떤 부분이 안 좋은지를 논리 분석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느낌형이죠. 느낌으로 안 다가오는데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느낌형의 아이들은 가슴으로 이해가 돼야지만 행동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골이 깊어지게 됐죠. 또 결국은 나중에 이 어머니가 이 느낌형 자녀의 언어로 똑같이 네가 가수가 된다고 하면 엄마도 좋은데 네가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성적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 마음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형태로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느낌형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심리라든지 교육학이라든지 사회복지, 누군가를 뭔가를 좀 도와줘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사고형 친구들은 마케팅이라든지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경영을 한다든지 어떤 뭔가 자기가 설득을 시켜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직업들에 종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자, 마지막으로는 조직형 그리고 유연형. 결국 생활 스타일 양식에 따른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대다수 이제 집안에서 보시면은 이 자녀들 간에 그리고 엄마와 아빠와 관계에서 이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바로 생활 스타일 양식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저 질문을 각각 또 두 가지 한번 드려볼게요. 자, 나는 정리정돈된 깨끗한 방을 좋아한다. 그리고 하기 쉽게 잘 짜인 숙제를 나는 좋아한다. 자, 이번에 또 다른 두 번째 질문도 드릴게요. 자, 나는 내 마음대로 흐트러 놀 수 있는 그런 방을 훨씬 더 좋아한다. 그리고 어떤 숙제를 받았을 때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하는 그런 숙제를 훨씬 더 좋아한다. 마찬가지로 이 조직형과 이 유연형에 대한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형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딘가를 이렇게 해운대를 간다 하면은 그 가기까지 제대로 계획을 세우고 꼼꼼히 짜고 났을 때 가야지만 마음이 편해요. 반면에 유연형인 친구들은 그때마다 다른 친구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조직형이에요. 야, 오늘 아버지 순두부찌개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 앞에 가서 순두 좀 사갖고 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유연형이에요. 알았어요 하고 돈을 받아서 가죠. 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 모임도 있어요. 구경 실컷 하고 돌아다 보니까 시간이 오버가 됐어요. 예, 목표는 정해놨을지 모르지만 그 진로에 대한 목표가 정해놨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그때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계속 바꿔요. 예, 그때 이런 친구들은 유연형인 친구들은 은행이라든지 어떤 체계화된 어떤 꼼꼼함을 요구하는 그런 조직에서 일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곳에서 일하게 이 친구는 거의 많은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조직형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 책상 정리정돈 상태만 보도 알 수 있습니다. 조직형 어머니들은 아이 방이 깨끗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을 때 마음이 편하죠.
그러나 유연형의 아이들은 엄마 왜 자꾸 치워? 이미 다 정리돼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유연형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이미 다 정리 정돈 되어 있어요. 그 친구의 시각으로 보면. 그러나 조직형 어머니 눈에 볼 때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공간이고 절대 들여다보고 싶지 않는 공부방이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지 내가 내향형인지 외향형인지 그다음에 내가 실제형인지 그다음에 내가 상상형인지 그다음에 내가 사고형인지 느낌형인지 그리고 조직형인지 내가 유연형인지 먼저 한번 그 파악을 이 네 가지 선호 지표에 따라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일단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격이라는 것은 65%가 태어나는 것이고 타고나는 것이지만 35%는 환경에 따라서 그것이 바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선호 지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각각에 맞는 직업군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실제형과 유연형 학생들은 실제형과 유연형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장인 성향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상당히 손재주가 뛰어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엔지니어라든지 자기가 뭔가 손수 장인처럼 뭔가를 만들어내는 손재주가 뛰어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과 계열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실제로 문과 계열 속에서는 어떤 교육공학이라든지 어떤 맡겨있는 기획 이쪽에 상당한 재능들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상상형에서 느낌형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육 상담이나 서비스